안녕하세요. 제니리딩입니다. 오늘은 김미경의 리프트 코로나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 누군가 이 책이 너무 재밌다고 해서 저도 한번 직접 구매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차례를 좀 보겠습니다. 파트 1, 대전환을 두려워하지 말라. 파트 2, 내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프트 공식. 파트 3, 나를 살리는 리프트 시나리오를 써라. 파트 4, 뉴 러너가 되어야 일자리를 구한다. 파트 5, 공존의 철학자 뉴 휴먼이 미래를 구한다. 저는 이 책을 다 읽어주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만 골라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언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금 사그라들 뿐 결코 종식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종식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바이러스가 어떻게 완전히 종식되겠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지금처럼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로 인해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박쥐 외에도 다양한 생물들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품고 2, 3년 간격으로 인류를 덮칠 겁니다. 인간이 백신을 개발하는 속도보다 바이러스가 찾아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먹고 살고 배우고 나누는 일상을 누리기 위해 다른 삶의 방식을 훈련해야 한다. 삶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뜨거운 애착으로 각자의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혼돈의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그 안에 질서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 이후 겉보기에는 사회가 잠시 멈춤, 정지선 앞에 멈춰 있는 듯하지만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기존의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뒤엉켜 있는 엄청난 양의 혼돈 상태로 존재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공공거래 장부라고 불리는데 기존의 은행이나 특정한 몇몇의 거래자들끼리만 거래 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거래되는 모든 데이터를 나누어 저장하기 때문에 공공의 것이 된다는 뜻이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 판이 바뀐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럴 때 아날로그 강자가 순식간에 몰락하고 디지털 강자가 나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코닥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어요. 반면에 PC의 등장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난 부자가 됐고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구글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죠. 이제 세 번째 판이 바뀌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온택트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막힌 언택트 시대는 온택트, 즉 온라인 대면으로 뚫어야 한다. 두 번째,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한다. 모든 온택트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는 디지털로 무장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세 번째, 온택트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져올 일의 미래는 인디펜던트 워커다. 조직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래형 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네 번째, 이 모든 공식을 관통하는 가장 필수 중의 필수 공식이 바로 세이프티다.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안전이다. 그러므로 내 일과 사업을 가장 안전한 형태로 바꿔야만 고급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언택트 세상에서 우리를 연결해줄 유일한 방법은 온라인뿐이다.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생필품을 사는 내내 온라인은 지속적으로 세상과 나를 연결하고 있다. 언택트를 넘어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온택트 시대가 열린 것이다. 세상은 우리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온택트에 적응하고 있다.
온택트 정신은 내가 먼저 세상과 연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다가가는 것이다. 어떤 업종, 어떤 직업이든 온택트는 이미 와 있는 미래다. 누구나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준비하고 한 발 먼저 다가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10%만 감을 잡아도 시작해야 한다. 트렌드에 앞서가는 사람은 미래를 정확히 분석해서 시작한 게 아니다. 10%의 감에 무작정 시작한 사람들이다. 세상을 읽는 새로운 언어, 빅데이터의 저자인 서울대 학교 산업공학과 조성준 교수님을 내 유튜브 채널에 모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때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다. 디지털 시대의 빅데이터는 쌀이에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빅데이터가 없으면 밥을 못 지어요. 알고 보면 우리는 모두 빅데이터 생산자예요. 디지털 농사꾼인 셈이죠. 내 사업과 나의 뇌 구조를 디지털과 합치하는 것이다. 요즘 기업의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개인인 나에게도 적용해 보는 거다. 트랜스포메이션의 사전적인 의미는 변신이다. 트랜스포메이션은 변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영화 트랜스포머에서 주인공 범블비가 평범한 구식 자동차에서 우주 최강의 전투 로봇으로 변신하는 수준의 총체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혁을 의미한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의 전략, 조직,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등의 모든 시스템을 디지털 기반으로 변신시키는 경영 전략을 뜻한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어떻게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나는 그 답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어라. 말 그대로 어떤 변수가 오든지 내가 원하는 일을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자율 출퇴근제, 재택근무 같은 유연한 업무 형태는 이전에도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시도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는 이 유연한 업무 형태를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새로운 일상으로 만들었다. 이번에 강제적인 재택근무 연습은 기존에 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도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 유연한 업무 형태의 변화는 회사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넓혀주었다. 우리가 알던 것보다 일하는 모습이 엄청 다양해지고 유연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인디펜던트 워커가 일하기에 최적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언택트의 일상이 지속되고 9 to 6의 출퇴근 형태보다 재택근무가 일반화되고 밀레니얼 세대가 이런 직업군을 선호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번 기회에 일터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지 않을까?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해법으로 일터를 장악하면서 산업혁명 이후 유지해온 오피스 중심의 일자리 형태는 물론이고 기존의 직장 문화와 가치는 무대 뒤로 퇴장하게 될 것이다. 인디펜던트 워커가 갖춰야 할 5가지. 첫째, 코어 콘텐츠를 가져라. 코어 콘텐츠는 어려운 게 아니다. 무엇이든 내가 관심이 있거나 해도 지겹지 않고 재미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코어 콘텐츠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남들이 당신보다 얼마나 잘하는 줄 알고 남들과 비교부터 하고 시작하나? 남과 비교하면 시작도 절대 못한다. 남들보다 잘해서 코어 콘텐츠가 아니다. 나만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코어 콘텐츠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둘째, 디지털 기술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대개 혼자서 출발한다. 일의 고수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스스로 홍보하고 고객을 관리하고 커리어 개발도 해야 한다. 기초적인 SNS 마케팅부터 구체적인 홍보까지 스스로 다 해야 한다. 셋째, 셀프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만들어라.
한 분야에서 코어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코어가 재정비되고 업그레이드된 상태를 매일 유지한다는 얘기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자신의 일에 투자해야 발전할 수 있다. 작은 돈일지라도 잘 관리해서 미래를 위한 일에 혹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야 한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하나의 작은 회사다. 투자하지 않은 회사의 미래가 있을 리 없다. 넷째, 네트워크를 관리하라. 회사 밖에서 혼자 일하게 되면 일감이 끊기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일이 끊겼다는 것은 독립한 게 아니라 고립되었다는 반증이다. 혹시 인디펜던트 워커를 혼자서 일하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독립적으로 일하되 사람과 사회의 촘촘히 연결되고 그 연결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다섯째, 돈 관리에 영리해져라. 돈이 들어오면 악착같이 저축하고 일이 끊이지 않게 나와 주변을 잘 관리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돈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인디펜던트 워커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온 자기 개발의 핵심은 플러스였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차곡차곡 공부하고 내 몸 안에 하나둘 쌓아 나가는 것이 곧 자기 개발이었다. 그래서 조금 부지런한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독서 모임에 가거나 출근길에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 자기 개발 코스였다. 대학에서 남부럽지 않게 배웠고 직장에 최적화된 능력이 꽤 괜찮았기 때문에 남보다 조금 더 배워서 한두 가지를 더 장착하면 나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자기 개발의 핵심은 마이너스로 바뀔 것이다. 지금껏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시장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 하고 생각해 왔던 공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컨택트, 아날로그 세상에서 우리가 써온 능력 중 많은 부분이 쓸모없는 자산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기존의 능력이 한두 가지를 더하는 플러스 기법이 아니라 이미 쓸모없어진 내 능력을 버리고 빈자리를 만들어 채우는 마이너스 기법이 필요하다. 쓸모를 다한 내 능력을 버려야만 새로운 능력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에 리부트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오래된 묵은 관행들을 털어내야 한다. 토머스 프레이는 포스트 코로나를 한 단어로 정의해 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리프트. 토머스 프레이가 사용한 리프트라는 개념은 흔히 컴퓨터 재시동을 떠올리게 하지만 원래는 영화 업계에서 많이 쓰인 용어다. 영화 용어로서 리프트란 어떤 시리즈 작품에서 그 연속성을 버리고 작품의 주요 골격이나 등장인물만 차용하여 새로운 시리즈로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배트맨 시리즈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리프트란 등장인물과 골격만 남기고 시리즈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써서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뜻이다. 내 일과 관련해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것들을 알아내려면 새로운 정보에 가까이 가야 한다. 내가 해보니 최신 뉴스를 챙겨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일단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내 직업을 입력하고 기사를 읽는다. 또는 코로나 이후 달라지는 것들을 입력하고 관련 기사를 챙겨본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직업 안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알아내기에 기사처럼 좋은 정보도 없다. 왜 사람들은 남들과 동시에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늦었다고 생각하는 걸까? 왜 시작도 하지 않고 미리 패배감을 갖는 걸까? 내가 무언가 결심하고 시작한 날을 첫날로 보면 안 될까? 남들의 첫날과 나의 첫날을 비교하는 건 출발에 지장만 줄 뿐 내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추격을 시작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그러나 정신이다. 늦었다는 추격 콤플렉스를 이겨내려면 그러나 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늦었지만 그러나 나는 출발한다. 확신은 없지만 그러나 나는 발을 내딛는다.
포화 상태지만 그러나 나는 진입한다. 그러나 라는 자신만의 주문을 만들어 두려움과 단절해야 한다. 리프트 하려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추격자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첨단 기술을 배우고 융합하지 않으면 당장 일터에서 쓸모 없어지고 무용 계급으로 전락한다. 이제 우리에게 교육은 생존이자 일상이다. 과거의 대학에서 4년간 전공한 지식으로 20, 30년 버티던 올드 러너의 시대는 끝났다. 교육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학을 포함한 모든 학교가 티칭 센터가 아닌 러닝 센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가르치는 기능은 끝났으니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코치 역할만 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학교에서 기껏 배우고 나면 이미 세상은 저만치 앞서 나가 있기 때문이다. 촉이란 원래 재능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몸으로 고생해야만 얻어지는 것이다. 성실한 노동으로 절실한 촉을 갈고 닦아온 사람들은 수많은 활자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단어를 잡아낸다. 반면 절실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려는 강한 욕구가 없으면 아무리 신문을 읽어도 안 보이게 마련이다. 형광펜으로 열심히 줄쳐도 나와 바로 연결을 못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장담컨대 당신도 매일 아침 줄치고 메모하고 상상하다 보면 반드시 나를 구해줄 생존의 단서를 찾게 될 것이다. 마치 화학고에 기름을 확 붓는 것 같은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될 것이다.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는 회사나 그 회사의 CEO를 다룬 책들도 읽어놓으면 좋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소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의 생생한 비즈니스 스토리를 읽어보면 그들이 어떤 성공과 실패를 겪었는지, 어떻게 남보다 한 발 앞서 나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책을 통해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변화의 정보를 얻는 습관을 적어도 3가지 이상 가지라는 것이다. 이 습관들은 결국 켜켜이 쌓여서 나의 촉으로 응집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김미경의 리프트를 다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트렌드를 쫓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좀 지금 흐르고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다. 세상이 많이 오택트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다음 책은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 2022를 선택했습니다. 2022년의 트렌드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질게요. 저와 계속해서 책을 읽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